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그렇잖아요. 네. 국방의 최종 목표는 안보. 선거의 최종 목표는 승리. 총구를 밖으로.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더 블라인스 가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선거 끝나고 예산값 계산해야 된다.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지방선거 얘기 먼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마포구부터 얘기하시죠. 마포구 어떻습니까? 마포구는 네. 좋아요. 진짜예요? 네. 진짜 맞습니까? 아니, 을만 다닌 거 아니에요? 갑도 다녔어요? 제가 선거사상 처음으로 갑에도 지금 2번 유세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그런데 마포 울은 뭐 총선 때나 대선 때나 손을 들어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상하고 그리고 확실히 또 제가 원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유세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술집 다니고 이러면 막 시비 붙고 막 이럴까봐. 근데 이번에 야간 유세를 좀 해봤어요. 근데 야간 유세가 이 전달력도 좋고 네. 또 여유 있게 퇴근하고 치맥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손을 많이 흔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우리 저 밭인데. 그래서 직장인들 다녀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갑이 걱정돼서 갑도 넘어갔다 왔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다 이렇게 손 흔들어줘요. 근데 확실히 그 고가 아파트 지역은 조용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주택가라든가 슈퍼, 그러니까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이런 데는 다 손 흔들고 있어요. 마포 갑도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한강 쪽으로 가면 뭐 또 마포도. 그렇죠. 네. 네. 마포는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원래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여론조사 상으로는 뭐 20% 가까이 차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의 전통적인 거로는. 근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현역 구청장이 이번에 13명이 몇 명이 출전을 했는데 그 지역은 버티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묘한 선거입니다 지금 서울은. 그러니까 개인기가 한 5에서 10% 정도 있잖아요 현역들이 프리미엄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묻지마 일자 투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있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좀 판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구청장은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이 서울시장 먹는 정당이 거의 뭐 23대 2 막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안 쓰시고 편하게 그래서 말씀하시면 마포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박빙우세. 아니 근데 원래 서울시장이 이기려면 마포에서 5% 이상은 이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서울시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헤럴드 경제에서 뭐 이런 조사 하고 있는데 별로 신뢰가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정의당이 나온대요. 마포가. 그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정청래 시대가 아니라 왕국인데 거기가 뭐 한 4~5% 나옵니까? 정의당은 좀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왕노릇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표 머슴. 정청래 마포의 대표 일구 맨날 일꾼이고. 일꾼이지. 이번에 구청장 후보도 그거 썼던데? 그렇죠. 대표 일꾼 내가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정청래 작품이야 의원님 작품. 두 분의 사진이 이만하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정청래 왕국이면 정청래 왕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그럼 노웅래는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마포 구민들은 그 왕의 신하들이란 뜻이에요. 진짜 그것은 대중에 대한 폄하고 국민에 대한 폄하예요. 아니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이게 무슨 뭐 왕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그렇게 왕노릇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늘 당에서 핍박받고 그러니까 공천 못 받고. 정의당의 지금 이 포인트는 뭔지를 모르겠어. 조성주 의원의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무조건 저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제가 마포에서 뭐 어쨌든 국회의원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제가 17% 차이로 이긴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공격하면 본인의 표가 올라가나요? 오히려 묻어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선거 전략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유동균 후보죠? 네, 유동균. 네. 그 현직 구청장이시고.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유세하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마포구청장은 기호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이건 1배속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차가 좀 빨리 가야 돼. 그러면 1.5배속, 2배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구청장은 기호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관심을 안 둬도 돼요. 안 둬도 돼요? 예, 예. 네. 관심권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 없다. 네, 그러니까 다녀보면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 바람 분위기 이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작용을 할까? 영향이 어떻게? 아니 근데 갈 지금 것이냐? 사람들 걱정하는 게 오늘부터 이제 추경 네. 그 손실 보전금이 꽂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부터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노력으로 사실은 더 증액이 됐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여당에게 부분에 대한 유리한. 긴장감은 없습니까? 여권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때 네. 막 그 추경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부족하다고 네. 막 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럼 네. 그때 3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지 네,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뭐 1,000만 원까지 이제 네, 많이 맞아요. 받는 사람 받잖아요. 네, 네. 어쨌든 기분은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좀 위안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그 투표 행태로 무조건 정부가 준 것으로 잘못 알고 이렇게 또 표가 옮겨갈 가능성 이걸 좀 경계하는 그런데 거죠. 그거를 사실은 뭐라 할까 좀 이겨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어쨌든 이런 것은 정부 여당한테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죠. 유리한 게.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네. 뭐 표가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비과학적 느낌적인 느낌인데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네. 야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그렇죠. 예.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그래서 4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2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는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김은혜 예. 대박 사건이 터졌고. 김은혜는 사퇴하라. 경기도는 김동연. 아니 내가 요새 방송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만 목청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김동연. 네. 네. 그래서 경기, 인천도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음 카드라고. 그렇죠. 네, 예. 그거를 뭐 200 몇십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지역 화폐. 네. 네, 그래서 이음 카드 그게 좋고 그리고 이제 깔딱고개 상태다. 깔딱깔딱. 인천이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충청, 대전, 세종 여기가 깔딱고개 아니겠느냐. 충남, 충남, 대전, 대전, 세종. 세종. 네. 깔딱고개. 그리고 강원 이기면 대박. 강원도가 바짝 쫓아가고 있어. 확실히 붙은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TV 토론 이런 등등을 해서 이광재의 상품성 확실히 인정하더라고. 중앙선관위에서요. 대선 같은 큰 선거가 끝나면 몇 번 찍을지를 언제 결정했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부터 여론조사 합니다. 사후에도. 당일 날이 6.7% 7% 막 7% 안팎이에요. 네, 2, 3일 사이가 15%까지 네. 나와요. 네. 원래. 그래서- 그래서 경기도 15%는 결정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 정도 당일 날 결정한다면 내일까지 뭐가 어떻게 또 터질지는 모르거든요. 경기도 김은혜 터진 것처럼. 김은혜는 사퇴하라.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막판 5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어떤 진영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투표장이 계속 뭐가 얘기하지만 이재명 찍은 분들이 많이 나가면 이기는 거고요. 안 나가면 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두루님이 합정역이 직장인데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 들릴 때마다 뛰어나갔는데 가셨더라고요. 빨리빨리 움직이야.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정 의원님만큼만 하시면 좋을 텐데. 아까 그 한 1.5배 때 나오셨나 본데. 그러고 5만 원을 주셨네. 예. 큰 돈 보내주셨네요. 2배속을 한번 해볼까요? 하도 많이 했더니 어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wakfu 정장 기호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그거 세뇌당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비서한테. 2012년 대선 때는 하루에 제가 8,000번을 했대요. 제 입으로 문재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선한 사람, 착한 눈빛,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8,000번 하루에 했는데 8,000번. 지금은 8,000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배속이니까. 네. 이게 일단 말이 빨라야 돼. 말이 빠르시고. 그래서 그리고- 오전에 네. 11시부터 1시 점심 타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시부터 5시 그리고 퇴근 유세 끝나고 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까지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너무 지금 급해서 그리고 발목 부상 당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송영길 후보에 대한 어떤 인식도 오세훈 후보랑 TV 토론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근데 동네에서는 네. 구청장이 관심이 많지 시장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특히 또 여론조사 약간 그렇게 돼서 동네 사람들은. 동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24시간 사는 사람들 직장인은 빼놓고 보면
미용실, 세탁소, 슈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철물점 네. 이런 데가 사실 민심의 바로미터거든요. 식당. 고객들하고 한마디씩 하고. 그렇죠. 어. 근데 거기는 다 손을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계란이 왔어요. 김민숙님, 청춘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계란이 너무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 좋지, 좋지. 계란이 왔어요. 주민 아니, 여러분 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마포구청장은 기호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아, 저는 구청장 노고송- 마포구청장 기호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노고송을 들으면 저는 이제 동요가 좋더라고. 동요 좋죠. 파란 하늘 뭐 그런 거 파란 있잖아. 나라죠. 파란 나라를 뭐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동요가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 딱딱 꽂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미용실 세탁소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토착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의 정서가 확실히 그런 분들을 예. 이제 지역 여론 선도층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로고송은 가장 기가 막힌 노래는 딱 두 곡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박군의 한 잔에. 아 박군. 그 다음에 유행가. 그래서 박군 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장이 잘 아는 사람이. 저도 이제 총선 때 한 잔을 했는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이름 기호 1번 네. 누구 이것만 해야 돼요. 정청래 이것만 하면 돼요. 마포의 대표 일꾼 기호 1번 정청래 이것만 하면 돼. 청내 그렇지 그렇지. 그 유행가 있잖아. 네. 어. 유동균 찍어 뭐 이거 오 있잖아요. 그거 송대간의 그러니까 유행가. 로고송은 제가 봐서 가장 좋은 게 한잔해와 유행가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치환할 수 있는 거. 아, 그럼요.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제가 이제 정청래 TV 유튜브로 계속 생중계하잖아요. 지금 네, 유치하는 거. 네. 그랬더니 누가 계산했나 봐요. 10분의 평균 160번이었는데. 10분에 160번. 1분이면 16번. 아니 그러니까 10분에 아니, 다른 얘기도 하는데 유동규란 말이 그러니까 10분에 이름이 이름을 제가 네. 10분에 160분이면 60분이면 얼마예요? 어? 66, 36, 9,600. 960번. 네. 아 960번. 960번. 예, 거의 1000번. 1시간에 1000번. 어. 그러면 6시간 하면 6000번 6000번. 외친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 최선을 다하고 네. 계시네요. 네. 하루에 한 6000번 외친다는 거네요. 참 그렇게만 다들 그 한 마음으로 저렇게 네. 정춘의 의원처럼 뛰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춘의 의원처럼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의원님이 갑시다. 보시기에 좀 이번 선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없으세요? 아쉬운 부분은 뭐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이런 지도부는 없죠. 지도부. 예. 선거 전 그러잖아요. 네. 그럼 선거 전쟁이란 뜻이잖아요. 네. 전시잖아요. 총구를 저쪽으로 돌려야 돼. 근데 전시인데 어쨌든 고지를 점령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뭐 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합참의장이 고지 올라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손 들고 반성하고 올라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선거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박지원 위원장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는 어쨌든 화력을 총구를 밖으로 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그래도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선대위 발족식 하고 막 이러는 날 뭐 반성해라 하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리고 586 물러가라 그러는데 586은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국회의원 21대 평균 연령이 54.9세입니다. 55세. 네. 국회의원 제일 많아요. 제 나이입니다. 586이. 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586입니다. 586이죠. 그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 시도지사 나온 사람 중에 586 많아. 아, 그럼 그리고 그 정말 사람들 어떻게 선거하라고? 뜬금없는 얘기죠. 이광재 의원도 대표적인 586이죠. 예. 아니 어떻게 선거에 나가고 있는데 후보들이 586이 절반쯤 된다고 그러는데 물러가라고 그러고 아니, 허태정도 586이고. 호태정도 586. 운동권 출신이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또 얘기하면 논란일까봐 네. 이것만 썼어요. 페이스북에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그렇잖아요. 네. 국방의 최종 목표는 안보.
선거의 최종 목표는 승리. 총구를 밖으로.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하면 더 블라인드 가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선거 끝나고 예산값 계산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팬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586 얘기 하나 더 하면 이거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고요. 네. 그리고 추상적 관념적 공격이고요. 그리고 연좌제 부활입니다. 이건 연좌제잖아요. 네.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족 다 취직 안 돼. 저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육군사관을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 자익경력.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네. 586 운동 하나 잘못했어요. 근데 586 다 물러가? 이건 연좌제죠. 그렇지. 가족도 아니야 이건. 그리고 뭔 세대를 그 해가지고 다 물러가라 하는 것은 본인은 뭐 또 오해가 있다 어쨌든 나중에 얘기를 하던데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알려졌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 할 때 논술 강의 첫 강의를 제가 들어갑니다. 논술 빵점 일반화에 대한 오류다. 일반화에 대한 오류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노란물 들인 어떤 애가 자전거를 훔쳐갔어. 그럼 노란물 들인 애들은 다 자전거 도둑놈인가?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이게 네.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오류예요. 이건 논술 빵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586 물러가면 거기에 누구를 채우겠다는 거죠? 대안도 없어. 대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586에 묶이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586들하고 별로 안 놀아요. 왜냐하면 따로 놀았어요. 거기에서도 약간 정청래 의원은 좀 독특한 존재여서 저는 자발적 왕따예요. 같이 합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발적 왕따인데 네. 제가 586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DJ 김대중 나이 먹었으니까 은퇴해라. 김대중 이선 후퇴 얘기가 계절마다 시기마다 반복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의 최고의 거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김대중인데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두래. 이거는요 일반화에 대한 오류뿐만 아니라 연령 폄하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선거 때. 네. 그리고 후보들이 거의 절반쯤이 지금 586이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서 청년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저는 이제 그 진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이 젊어야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 가지고 뭐 앞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586이라고 다 같은 586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군대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요. 전라도 깽깽이. 전라도 사람이 뭐 잘못했어. 전라도 다 때려. 예를 들면.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감 망국적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망당적이다 이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팬덤 정치. 네. 제가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팬덤 정치를 이용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DJ. 팬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있었잖아요. 있었죠. 팬덤이죠. 솔직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팬덤 정치로 된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 그 꽃 화내는 거 엄청 보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뭐가 좋다고 했겠어요. 팬덤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팬덤 정치 폐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 폭탄 폐해. 이걸 잘못 오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인기 있는 게 죄예요? 팬이 있는 게 죄입니까? 저희들은 뭐 그닥 인기가 없어봐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는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네. 거의 뭐 유일하게 팬클럽이 있어요. 저 청래당이라고. 알죠. 예. 강력한 당. 그러면 그 당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알아요. 저는 그러면 예. 청래당 해체를 지시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대중에 대한 평하고 국민에 대한 평합니다. 왜냐? 마치 부안해동하는 사람처럼 생각 없이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팬덤 이것을 공격합니까? 네. 예전에요. 이 팬덤은요. 그냥 따라다니고 바라기가 아니에요. 음악 사전 검열 폐지 운동하는데 그 팬클럽들이 많이 했고요. 아 그렇죠. 예. 가요 순위 폐지하는데 예를 들면 G.O.D 팬클럽, 조용필 팬클럽, 이승환 팬클럽 연합 이런 데에서요. 가요 순위 프로그램 이건 아니다. 그 폐지 운동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팬들은요. BTS 팬들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 아미 예. 팬들은요. 문해가 아니라고요. 무작정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개혁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예를 들면 개딸들 이런 분들도 정치 개혁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문자도 보내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무랍니까? 아니 저는 사실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있던 개딸들의 주장이 100%다 맞냐? 틀릴 때 있죠. 그러나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충분히 설명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팬덤 정치라고 딱 오히려 완전히 극소수의 그 대중들의 정서에 반하는 세력으로 팬덤을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청년 정치인들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육성시킬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가 됐어요. 여야 모두. 왜냐하면 참신성이나 상징성만 가지고 청년 정치인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돼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검증하고 준비돼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줘야겠다. 아니, 물론 저는 그 젊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는 건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저희가 이제 박 전 위원장 얘기하면서 타이밍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 공동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대한 그 이해나 이런 것들 뭐 표현하자면 좀 덜 익었다. 그러니까 그 패기가 있고 젊기 때문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선거 직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인 이 기간에 펼쳐졌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 활동이나 뭐 본인의 어떤 의지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덧셈을 할 때가 필요하고 뺄셈을 할 때가 필요한데 지금은 덧셈을 해야 되는 선거철이거든요. 근데 이 뺄셈, 뭐 개혁하거나 쇄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얘기해야 될 때 그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 많고 또 조목조목 따져서 뭐 서로 이렇게 논쟁할 거라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논쟁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끝나고요.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시영 TV가 선보이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제대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이런 리더들을 시민 참여형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 친구 괜찮다 네네. 키워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청년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그 청년은 몇 살부터입니까? 그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나는 못 깁니까? 못 깁니다. 40세 이하로 하죠. 네. 진짜. 근데 나 예전에 밖에서 봤을 때는 40 이하로 보는데.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오세훈 비판하면서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는데 밥 안 주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여러 번 봤는데 당 대표격이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끼리는 공방을 하지만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윤석열 지지하면 우리가 그 지지하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윤석열 지지하냐고 국민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애정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무슨 정치적 폐해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팬덤 정치를 폐해로 본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그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당이 최근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장하면서 막 균형 잡힌 얘기를 맞아요. 할 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런 아픈 일,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부에 쓴소리도 해야겠지만 오히려 감싸는 부분도 필요하고 두둔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화시키고 이런 대처를 하고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맨날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민주당의 어떤 고질이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분들도 있어요. 이준석 문제 성상납 의혹 터졌지만 강윤석이 저렇게 때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사퇴하라고 주장하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 제가 그래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문자 받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 유튜브나 방송 나가가지고 욕설은 하지 마시자. 그리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 지금 욕하는 문자도 없어요 지금은. 그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근데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 저한테. 조정식 국회의장 뽑아달라고. 예, 많이 그랬죠. 많이 그랬어요. 근데 네. 저한테는 문자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유독 많이 들어오더라고. 많이 들어온 게 한 100개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근데
문자는 이제 보죠. 근데 이제 계속 전화도 와 모르는 번호로. 근데 그거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때 성산 이동 마침 주민이더라고. 그래서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의원님 저희들은 잘 모르고 그런 문자 보냈어요. 그때 모르고 보내는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욕할 때는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좀 알아보는 성의 있는 지지자가 좀 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저희는 그냥 막 뭐 보고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흔히 말해서 네네. 김진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조정식 의원이 표가 안 나왔고 네. 우상 의원은 네. 뭐 50몇 표, 59표인가 나왔는데 김진표 의원이 그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했죠. 네. 개혁성이 강한 분들은. 그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당내 의원들 만나보면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제법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 보수적인 측면도 어느 부분에 있어. 기독교 출신으로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 당내에서. 어떻게 당선된 겁니까 진짜? I don't agree with you. I don't agree with you. 아 동의할 수 없다.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저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네. 아 그러시네요. 그때 국회. 예, 네. 예. 제가 다 알죠. 잘 안 맞잖아요 의원님하고. 안 맞죠. 네. 안 맞. 많이 안 맞. 근데 당선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솔직히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솔직히 좀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당이 이것밖에 안 되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저는. 우울했고. 아니 그러려면 우상호 조정식 단일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개딸들이 모르는 분들은 조정식 의원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또 그분들이 또 볼 때는 뭐 기대가 이재명 있으시죠. 또 예,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히 표 없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솔직히. 좀 그런 게 있고 저는 이 얘기는 이 문제와 관계없이 저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고 같이 일하면 친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고 일하면 친문인가? 저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친문, 친노 이게 아닌 거예요. 정치 노선이 다르면 다른 거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이재명 옆에 있다고 친입니까? 그러면 이재명과 정치 노선이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좀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어요. 검찰개혁 반대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지지자들께서도 이런 것을 옥석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정치인 노선이 같아야 동지인 겁니다. 옆에 있는 이유는요. 떡국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정치 노선이 같았을 때 그게 동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도 예. 뭐 박지원 이런 문제 터지니까 또 옹호한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누구랑 옆에 있으니까 누구랑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개혁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옥석을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 있어서 개혁파가 네. 다수파가 아니라는 입증 아닙니까? 김진표 솔직히 경선 승리. 그래서 제가 우울했어요. 저는 검찰 개혁 하고 나서 우리 당이 그래도 참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참 할 수 했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또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67석 이렇게 했는데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은 될까? 3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의석 중에 3분의 1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진짜 다른 거 없고 정체성 있는 민주당 정체성, 민주당 깃발 들고 가는 사람들 예.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과반 한 명이라도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당이잖아요. 야당이니까 제대로 싸워라. 네네. 제대로 바꿔라. 저는 두 마디로 정리하고 싶은데 흔히 하는 말로 야성. 야성을 회복하고 제대로 때릴 줄 아는 사람이 네. 많았으면 좋겠다. 그 민주당 혁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바꿔라.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공격 포인트 어디에 둬야 합니까? 앞으로. 윤석열이요? 네.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들이 비정상인 건 모르고 윤석열 정부도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 같아요.
지금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고. 본인들이 반지성주의자야. 그렇죠. 예. 상식과 공정.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 좀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언론에서도 도저히 못 견디고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딱 드는 생각은 비정상의 정상화. 6개월 있으면 거리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그러면 네. 나오기 시작하겠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오늘 저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에서 한마디 했죠? 네, 아니 근데 저도 오늘 그 저널리즘 띵이라고 프로그램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김건희 씨의 SNS는 아니지 않느냐. 부인놀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놀이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총수가 했던 말도 그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있고 건희사랑이라는 곳에서 사진을 제공한 걸로 언론에 나와요. 그거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인으로 치환시켜 보면 내가 찍은 사진 가지고 나는 뭐 SNS 뭐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올리면 되는데 이 김건희 씨는 그거를 어디로 줘가지고 언론에서 온 신문에다가 잠깐만요. 미디어에다 쫙 깔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댓글을 쓰셨는데 우상호 57표, 조정식 18표 합쳤어도 김진표 80 몇 표죠? 네, 89표인가 몇 표인가 그랬어요. 못 이겼다 그러는데 대세론이 따라간 거 맞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2명은 안 돼. 그러니까 김진표 찍어줄래. 이런 게 있었어요. 둘이 단일화됐으면 저는 단일화된 사람이 이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표 계산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 개혁적인 의원들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 우상호 조정식 어차피 안 되면 김진표 그래도 찍어줘서 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더 절망했어요. 그래서 단일화했으면 57표, 17표 그러면 18표 그러면 75표 아닙니까? 네, 네. 89. 네.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게 저렇게 단순하게 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대 가족국 45명이 애매했다고 하고요. 72석인데 27석 남았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니까 시원시원해 좋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자연인 진아님, 저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례당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힘내세요. 알랑가 보통심 저분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기 네. 댓글도 있는데 박지원도 팬덤 이용하는 거 아니냐. 팬덤이 있으면 안티 팬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현상이랑 똑같냐면 옛날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개파 정치 막 폐해가 있다 그러면서 개파 정치를 청산하는 개파 모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실제 있었습니다. 예. 우리 개파 정치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개파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모임을 하재요. 그게 개파 정치 청산 개파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이런 형태가 팬덤 정치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안티 팬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나무를 사랑합시다. 여기 써가지고요. 나무에다 못을 박아놔요. 그러면 그 나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전당대회 도전하십니까? 오늘 고민 중입니까?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참신했습니다.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예. 그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까지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과 열정으로 도달하기가 가능한 목표예요. 근데 그 이상의 유권자 사이즈는 사실은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당 대표부터 그렇게 보시나요? 당 대표, 서울시장, 대권 이런 거는 부름이 있을 때 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부르지 않고 안 불렀는데 튀어나가면 혼자 뛰다가 보면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격패도 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지. 총선 올리기 전에 튀어나가고. 네. 컷오프에 잘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룰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그죠? 룰은 빨리 바꿔야 되죠. 예, 룰이 빨리.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좀 솔직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지방선거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벌써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준비를 한 해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 들렸어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저도 들었는데. 진짜 짜증나요. 네. 당 대표 선거를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마치 누구는 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설령 마음이 있어도 마음속에만 갖고 있고 묻어놓고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뭐 선거 결과가 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누구 뭐 진짜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싫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 흔히 아니야. 아니 6월 1일 지방선거면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날 6월 2일부터 생각해도 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구에 득표 고려해서 당신 당대표 나갈 자격 없어. 당신 지역 졌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과거에 그 지역은 굉장히 민주당이 제가 잘 제일 나가는 지역이야. 황당했던 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졌을 때 음. 제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멘붕 거의 식음을 전폐했거든요. 뭐 출근도 못했어요. 울고 불고 그때는 진짜 심했어 제가. 네.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금 넣으라고. 저 그때 있잖아요. 후원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원금도 못 채웠어요 저는. 네. 근데 그 다음 달부터 후원금 넣으라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문자 다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제 문자도 거기 전화번호가 있을 거니까. 참 좀 적당히들 하자.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며칠 전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뭐 굉장히 새겨 드려야 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 많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김은혜는 사퇴하라. 김은혜는 사퇴하라. 경기도는 김동연, 마포구청장은 유동균. 네. 그리고 박지원은 반성해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마포구청장은 교 1번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일하는 구청장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동균을 부탁합니다. 충분히 하셨어. 오늘 지역에서 유세하실 걸 여기 오셔서 충분히 하셨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사실은 홍대 2번 출구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 5분밖에 못 하고 네. 방송 가야 된다고 지금 왔어요. 예. 효과 충분히 누렸습니다. 충분히 누렸어. 넘칩니다. 너무